윤석열 대통령 약식 회견이 열리는 위치인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대통령 출입문을 가리는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하고 약식 회견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소통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약식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출입하는 청사 1층 현관 안쪽과 기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복도 사이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벽이 설치됐습니다. 이 경우 기자들이 출입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관 쪽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용할 때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외교 분야 등 비공개 일정에서 협의 없이 촬영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며 경호상 보안상 이유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벽 설치 장면조차 보안상의 이유라며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직접 언론 앞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을 브리핑하며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그만두는 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수시로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18일 약식 회견이 끝난 뒤 벌어진 MBC 기자와 이기정 비서관 사이 설전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엔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 사안 자체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포함해 문제 해소 방안이 생기면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에 이어 약식 회견장에 가벽까지 설치되면서 소통을 앞세운 용산시대 의미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였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이 결국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취임 하루 뒤인 5월 11일부터 시작해 인사, 안보, 경제, 민생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통령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네,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게 목적이었지만 때론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엔 장관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네,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 처음 도어 스태핑 중단을 발표한 건 지난 7월입니다. 출입 기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 날 원거리 방식으로 문답을 재개했습니다. 바로 재개됐던 당시 도어 스태핑 함께 보시죠.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상견은 하고 들어왔다. 특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애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체리 따봉 문자 논란. 대통령은 일정을 이유로 한동안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이후 도어 스태핑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던 방식에서 질문 전에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말실수를 줄이고 정제된 형태로 메시지를 부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른바 불미스러운 사태로 다시 중단된 도어 스태핑. 대통령실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8일 도어 스태핑 함께 보시죠.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 도어 스태핑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과 MBC 기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오늘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실의 홍보 영상 뒷부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대통령 시대와 함께 등장한 도어 스태핑,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약속은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MBC 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들었는데 근본적인 재발 방책이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약식 회견을 마치고 뒤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MBC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곧바로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 고성과 설전이 이어집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가시는데.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이후 월요일 출근길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용산 집무실로 출근했지만 늘 해오던 약식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은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인 이를 지속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퇴장하는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분탕질을 시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재개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영태 대외협력 비서관은 지난주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와 출입정지, 교체 요구 등 3개의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단 의견도 들었는데 간사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자단 징계 규정에 약식 회견 관련은 없어 징계를 논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약식 회견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다는 게 용산 안팎의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 중단 여파는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여당은 MBC 탓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야당은 좁쌀 대통령이라면서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돌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회견 중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때문이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MBC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며 책임과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자막 논란부터 최근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와의 설전까지 싸잡아 비판한 겁니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도 가세해 난동수준이었다.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 나볼 소리 지르기였다고 MBC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참 권위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고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건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에 벽을 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좁쌀 대통령이다.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약식 회견 중단과 회견 자리에 가벽을 설치한 것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고 규탄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언론관을 겨냥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소통, 출근길 약식 회견이 어제자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회견이 있던 장소에는 대형 가림막도 들어섰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그만큼 정치권 이슈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약식 회견이 지금 취임 후에 194일 동안 61차례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를 언급하면서 회견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이거 네. 회견 중단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 결정은 굉장히 좀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굉장히 도가 넘은 그런 어떤 행태, 어떻게 보면 행패에 가까운, 그러니까 도 넘은 행패에 대한 그 불가피한 조치로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이 많은 소통을 강조했던 또 윤 대통령이고 이 도어 스태핑은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생각하면 용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죠. 어떻게 생각하면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는데요. 이번에 잠시 이제 일시 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단된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MBC가 지난번에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와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여기서 MBC 기자가 대통령 도어 스태핑 이후에 어떤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난동 수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비서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한 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이 도어 스태핑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한 번쯤은 방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좀 정리를 하고 또 재발 대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재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대통령 발언 문발과 관련된 보도 내용 그리고 회견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정부의 대응은 정말 치졸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해당제 MBC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영상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MBC의 기자의 질의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난동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MBC에 대해서 전용기 배제 결정을 하고 실제로 바이든 이땡땡 이 발언들이 문제된 것 그것이 명확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설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MBC만을 상대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인 제재 조치가 있는 것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도어 스태핑 중단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 간사들에게 연락해서 MBC에 대한 징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징계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모든 기자들에게 어떻게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강박적인 좀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든 기자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협조해달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 간에 전반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거 보완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취지를 살릴 방안이 마련되면 재개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MBC가 어제 분명히 그러니까 뭐 악의적인 보도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뭐가 악의적이냐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물은 게 아니고 도어스태핑 끝나고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뭐 권위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누구든지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의 의회에서도 지금 최근입니다만 2017년에도 미국 같은 데서도 미국 의회입니다. 대통령실도 아니에요. 의회에도 그 여자 기자들이 민소매 입고 출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뭐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린 드레스 코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가 어떤 게 악의적이었냐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발언 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사실과 다른 건데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과도 안 했습니다. 정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악의적인 거를 무슨 F워드를 넣어가지고 미국 국무부나 미국의 백악관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답이 왔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끈끈하다. 근데 그건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유리한 건 보도 안 하고 그다음 자의적으로 상당히 해석을 하면서 나쁜 것만 보도하고 그다음 대통령 그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 대역하면서도 대역 그 표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와 대통령실은 지금 MBC의 그런 어떤 왜곡 보도에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는 거죠. 언론이 아무리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왜곡 보도를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은 제재를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재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대통령이 사실은 이 도어스태핑 때문에 심지어 지지율까지 많이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처음 하는 거고 익숙지도 않고 또 즉문즉답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바로 무슨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이 좀 거칠어서 실수도 하고 이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두 가지 약속. 반드시 소통을 한다. 권력대에 숨지 않겠다라는 약속.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과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마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식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자단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저는 재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재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출국길 회견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강조를 해왔었는데 취임 100일 당시에도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시 발언을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거냐, 이거 불통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본인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으로 간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던 건데. 그렇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하셨다고 평가받는 게 이 도어 스태핑이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 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점수를 저는 보기에 받았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도어 스태핑 소통 거기에서 진짜 설화도 많고 자세의 문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도어 스태핑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김정재 의원님은 아까 MBC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도 지금 실제로 검증된 게 없어요. 지금도 저는 한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이든이었냐, 날리면이었냐, 이 땡땡 했냐, 안 들었냐. 지금도 그대로 그 녹음 그대로 하면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MBC가 보도한 대로 그 말이 맞다고
답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MBC에 대한 과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이고 오히려 헌법 수호가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라고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도어 스태핑 어쨌든 정말로 그게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예. 말만 하지 마시고 재개했으면 좋고, 근데 가림막까지 벌써 이렇게 설치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뭐 고려해보겠다 하지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가, 예.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거기- 지금 네. 가림막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열어줄 때만 질문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제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가림막 설치한 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별개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그 외국 그 대표단들이 왔는데 사실은 비공개 이제 일정은 함부로 그 기사로 내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전 협의 없이 기자들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또 설사 이제 이 도어 스태핑이 당연히 재개되겠고 그 기자들이 취재하겠는데요. 기자들 취재단 뒤쪽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취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MBC 얘기를 나왔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방송이나 언론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쓰는 게 그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냐 했냐 안 했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이런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자막을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왜곡이고 가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진실인 양 보도를 했다는 게 이게 MBC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실은 그 우리 원로라든지 아니면 많은 우리 당에서도 대통령께 이 도어 스태핑 좀 방식을 달리해라, 좀 숫자를 줄이고 좀 정제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수도 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내가 설사 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도 나의 모습이다.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처음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켰습니다. 저는 이전에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 이렇게 활발한 소통을 했던 대통령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한 건 DJ입니다. DJ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그다음 MB 18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6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9번 했습니다. 20번을 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5년 사이에. 그런데 지금 60일밖에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1회나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가히 소통은 정말 진정성 있게 한다고 저는 봐도 충분하고요.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 어린 그런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발언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백 의원님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 아직 그 설명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보도 내용대로 이제 듣는 국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단정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 출근길 약식 회견과 관련해서는 언론 또 국민과 소통의 벽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개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